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은 정말 한국의 모든 것이 부러운가 봅니다. 중국의 김치 공정이 점점 선을 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이어진 중국 매체들의 김치 관련 도발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한국이 수입하는 김치의 90%가량은 중국산이라면서 중국산 김치가 한국 요식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뒤이어 환구시보는 중국이 김치 산업 6개 식품 규제 표준을 제정해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염장 채소 파이 차이에 불과하다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사실 워낙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파오 차이 논란은 간단한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유엔 주재 중국 대사까지 나서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달 3일 트위터에 갓 담근 김치를 놓고 엄지를 드는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사는 겨울 생활도 다채롭고 즐거울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손수 김치를 만들어 먹어보는 것이라며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중국 언론이 김치 기원 논쟁을 시작한 뒤 중국 대사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트위터에 올린 것이 석연치 않은데요. 중국이 한국 문화를 훔치려 하고 있다는 최근의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과거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 왜곡에 빗댄 김치공정, 문화공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김치 도발에 중국 정부까지 직접 나서고 말았습니다. 언론 매체가 나서는 것과 공산당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 공산당 직속 기관이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고 말한 한국 누리꾼들을 향해 자신감 부재에 따른 피해 망상이라는 궤변을 들어놓은 것인데요.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챗 공식 계정에 유튜버 리즈치가 최근 김치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가 한국 누리꾼들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전통 문화와 농촌의 일상을 소개하는 유튜버 리즈치는 이달 초 유튜브 계정에 소금에 절인 배추를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에 버무리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음식, 중국 전통 요리법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김치가 중국 음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문구를 적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인데요. 정법위는 김치는 한국 것이고 곶감도 한국 것이고 단어도 한국 것이라 한다며 무언가를 최초로 발명했다는 것은 출발선에서 이겼다는 걸 뜻하지만 결코 영원히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이러한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최근 대한민국 김치의 인기가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의 김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32,000톤을 넘겼습니다. 일본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미국, 홍콩, 호주, 싱가포르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감염병 사태 여파로 건강식으로 인식되는 김치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김치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산물은 최근 해외 시장에서 수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7.7% 증가한 7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수출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수혜 품목인 건강, 발효, 간편식품의 한류 연계 마케팅 등이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특히 김치를 포함해 인삼류, 샤인머스켓, 유자차, 라면, 쌀 등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빙과류 수출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빙그레는 메로나를 앞세워 미국 시장에 활약하고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해외 매출은 2018년 250억 원에서 지난해 330억 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염병 사태 여파로 라면이 비상식량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라면 수출액도 약 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김치를 포함한 한국 식품들이 인기를 끄는 모습이 부러웠어도 이것을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같은 중국의 억지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근거가 등장했습니다. 불과 4년 전 중국이 사드로 인한 경제보복으로 김치 불매운동을 벌였던 사실이 재조명된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2017년 3월 9일자 기사를 보면 중국은 사드 사태의 보복으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했고 학생, 퇴직자, 택시 운전사들이 한국 기업 퇴출 시도를 주도했다.
중국인들은 한국으로의 단체 여행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우리나라가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제 보복에 들어갔었는데요. 당시 뉴욕타임즈는 국민주의 성향이 강한 중국인들은 김치와 삼겹살과 같은 한국 음식도 불매운동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일부 중국인들은 슈퍼마켓에서 김치와 삼겹살을 치워버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점을 중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김치가 자국의 음식이라 주장했는데 과거 한국에 대한 불매운동 당시 김치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분명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보복을 하면서 자국의 음식을 불매운동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죠. 또 같은 해 9월 중국의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를 먹고 혼미한가 라는 내용의 공격적인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오히려 김치가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지난해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국제표준인가를 받았다며 중국의 김치 산업이 국제 김치 시장의 기준이 됐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치는 2001년 이미 세계 규격으로 채택됐으며 배추에 혼합 양념을 넣고 버무려 발효시킨 제품입니다. 반면 중국의 파오차이는 배추류, 겨자, 줄콩, 당근 등을 소금물에 넣고 절인 채소 제품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억지 주장은 김치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 심각한 것은 역사 왜곡인데요. 김치는 이미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음식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억지 주장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 왜곡이 미치는 파급력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서경덕 교수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가 시인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중국 유학 중인 한인 청년이 윤동주 관련 정보가 바이두에 잘못 기재됐다고 알려왔다며 중국의 역사 왜곡 사실을 공론화했습니다. 실제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민족은 조선족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구 룽정마을에는 윤동주의 생가가 있는데 입구 표석에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적혀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는 바이두에 윤동주와 독립운동가들의 표기 오류를 지적한 항의 메일을 보냈고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글로벌 한국 역사 홍보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도 전 세계에 만연한 중국의 동북공정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반크 대표는 중국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 퍼진 동북공정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부터 중국은 이미 한국과 관련된 역사, 문화 관련 다양한 왜곡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음식 문화로까지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중국 관련 억지 주장도 또다시 서경덕 교수가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중국의 김치 공정에 대항해 서 교수가 뉴욕타임즈에 김치 광고를 게재한 것인데요. 해당 광고는 18일 뉴욕타임즈의 한국의 김치, 세계인을 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습니다. 이 광고에서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한국의 대표 음식 문화로 이어져 왔다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어 김치는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발효식품으로 자리매김했고 한국의 김치는 세계인의 것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김치는 분명한 한국의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중국의 억지 주장은 사실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부가 직접 나서 김치 공정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인민들의 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정부가 위기 때마다 독도 도발,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 이러한 억지 주장은 더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G7에 정식 초청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김치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가짜 계란, 가짜 분유 등 불량식품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음식 김치에 신경 쓸 시간에 자국의 음식 산업부터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